서울시와 함께하는 CPBC 특별생방송 힘들 땐 전화해. 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마루입니다. 우리가 참 흔하게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공감인데요. 네. 공감한다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다 싶어요. 그럼요. 이 공감해야 한다는 말이 사실들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공감한다는 말 그 자체 글자를 보면요, 같이 하면서 느낀다는 건데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공감할 수 있을까요? 현정 씨 알려주세요. 저는 모르고요. 책에 이렇게 나와요. 당신은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이란 책이 있어요. 네. 동생을 자살로 떠나보낸 형이 후회하면서 쓴 책인데요. 이 책을 쓴 심리학자 아서 시아라미 콜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공감은 단순히 누군가의 얘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요, 이 섣불리 행동했다간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요. 네.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왜 영혼 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네. 이거 안 좋겠죠.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마음을 전하고 뭘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러는 데서 진정한 공감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조화문이 부릅니다. 내 아픔 아시는 당신. 서울시와 함께하는 CPBC 특별생방송 힘들 땐 전화해. 오늘은 조화문의 노래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로 시작했습니다. 네. 아픔을 알아준다는 거, 그것도 노력해야 알 수 있는 건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냥 네. 간단히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떨까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런 노력이 기울여져야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럼요. 싶습니다. 관심이 필요한 거죠, 네, 상대에게. 저희 마음을 기울이고 노력을 기울이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는 최현정이고요. 네, 저는 박마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샵 1053 유료 문자, 무료 방송 토크, 방송 중 전화 상담 02-2268-9911, 9912번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 비밀글 남겨주시면요, 전문 상담가와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주소도 열려 있고요. 주소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CPBC 콜미 니듬이고요. 또 이번 주는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힘들 때 전화에 검색하시면 미처 보지 못했던 방송 다시 볼 수 있고요. 또 유튜브에 남모르는 이야기 남겨주시면 같이 상담도 해드리고 또 고민도 함께 덜어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요일 힘들 땐 전화해가 정말 많은 인기를 누리는데 네. 이게 생각만큼 많이 공유되지 못했던 게 네. 유튜브로 남질 않아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네. 유튜브에서 힘들 땐 전화해 검색하시면 모든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모두 다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토요일 컨텐츠 많은 분들이 공감, 좋아요, 뭐든 간에 다 열성적으로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요일 어떤 분들하고 합니까? 네, 토요일에는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종원 센터장님 그리고 원재훈 시인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만날게요. 네, 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어르신께는 든든한 한 끼, 자녀에게는 든든한 마음, 복지유니온에서 영양 간편식 세트 효반을 하루에 한 분께 드리고요. 내 몸을 지키는 힘, 이롬 황성주 국산 콩두에서 두유 한 박스 매일 두 분에게 드립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쿠키 위켄센터에서 정직하고 착한 쿠키 위켄 쿠키를 하루에 한 분 드리고요. 살레오시위의 수녀님께서요, 팔레스타인 난민을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직접 가져오신 십자가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시간은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현장 취재 희망누리 시간인데요. 계속 이번 주도 알려드리고 있는데 수원초등학교 사회복지실, 또 한참 자라는 아이들, 또 코로나로 또 등교 못하고 또 학교급식도 제대로 못 먹는 또 굶는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또 영양 좋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수원초등학교의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태 선생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등록상으로는 같이 거주하는 걸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가 할머니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식재료 같은 것도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학교사회복지사협회에서 뭐 장바구니를 나눠주는 사업이 있는데 신청을 했어요. 근데 한 학교당 2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려운 아이들 찾아서 도와주고 싶어도 2명만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이가 더 어려운지 파악을 제가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아이가 더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 조금이라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근데 응급실에 들어간 부모님의 경우 긴급하게 지금 퇴원을 해야 되는데 돈을 안 주면 퇴원을 안 시켜주잖아요. 그럼 퇴원을 안 시켜주면 병원에서 또 병원비를 계속 쌓이고 그 퇴원할 때쯤 되면 연고자가 없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참 대단한 분이세요. 우리 김선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참 부지런도 하신 게 뭐 각종 지원 받을 수 있는 데는 다 지원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나를 위해서 아니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아이들을 그래서 위해서. 수원초등학교의 학교 사회복지사 김선태 선생님이 무슨 도움이 필요하세요? 했을 때 우리 애들 뭐라도 좀 더 사주고 싶고요. 네. 애들 병원비라도 좀 턱턱 내주고 싶어요. 라는 말씀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마음을 모으고자 했습니다. 후원 안내해 주시죠. 네, LS가요 1877-0507 한 통에 10,000원이고요. 계좌번호가요 우리은행입니다. 1005-102-106-434 바보의 나눔재단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 기다리겠습니다. 네,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합니다. 자살예방 특집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네, 잠시 후 백종훈 센터장님, 원지훈 시인 모실게요. 노래 한 곡 듣죠. 네, 빌리맥이 부릅니다. Christmas is all around. CPBC와 서울시가 함께하고 있는 힘들 때 전화에 매주 토요일은 자살예방 특집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종호 센터장님, 시인 원재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네. 지난주까지 이렇게 마주보고 앉으셨다가 네. 이번에는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도 잘 두 분을 함께 잡기 위해서 나란히 네. 앉혀드렸어요. 그리고 그 속내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마음껏 브로맨스를 펼치시라는. 그러게 말입니다. 두 분 서로 일주일에 한 번씩 보시는 게 막 아쉬우시죠? 더 자주 예, 보고 싶고. 막. 그리고 또 한 네. 주를 보내시면서 또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셨을 텐데 맞아요. 최근에 코로나가 자꾸 확산세입니다. 어떤가요, 센터장님? 뭐 사실 요즘에는 워낙 확진된 분들이 느시니까 네. 이분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옮기지 않을까 제일 염려하고 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가족 감염이 뭐 이제 대부분의 경로에서 또 나타나기 때문에 네. 네. 물론 이 시기에 책임 있는 행동은 중요하지만 또 네. 누구나 걸릴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라는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고 이분들이 예. 잘 이겨내 주실 수 있게 우리가 좀 응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서 그게 제일 무섭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게 낙인이 지나쳐서 혐오가 생기면 네. 네. 이 감염된 사람들이 숨게 되니까 모두가 위험해지거든요. 맞습니다. 예, 오히려 예. 우리가 따뜻하게 이제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그렇죠. 코로나가 일종의 그 대형 재난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여름철에 태풍이 분다든지 해서 네. 그건 금방 지나가지만 이렇게 큰 재앙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 참 그런 나날들이에요. 주변에서 혹시 확진자는 없으셨어요? 요즘엔 주변에 한 달이 건너서는 다 확진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지인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내 친구 걸렸대. 뭐 네, 이런 네. 식으로 정말 이게 코끝까지 다가온 느낌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시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진짜. 아무튼 네. 다행히 저는 없고 네. 백 박사님도 없으실 것 같아요. 있으신가요? 저는 다행히 아직은 그렇죠. 예, 네. 저희는. 저희들 다 아직은 없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원신 시인님도 또 이게 마음 돌보는 레시피 오늘 함께 할 텐데 네. 오늘은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오늘은 어떤 겁니까? 조금 오늘은 맛보기 제가 보여주세요.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쓴 시가 한 편 있어요. 네. 그걸 한번 제가 읽어드릴 생각입니다. 직접 쓰신 시. 네, 원고 네. 보면서 이거하고 좀 맞겠다 싶어서 예. 제가 네. 지난 가을에 그 단풍 든 그 풍경을 보고 쓴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단풍 풍경을 보고 어떻게 썼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네. 오늘 방송 내용하고도 많이 맞을 겁니다. 그럼 계속 기대하면서. 원시인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사실. 네. 사실은 여느 시인이라면 내 거 먼저 소개하고 싶으셨을 텐데 지금까지 계속 약간은 고사하시면서 아껴두셨단 말이에요. 네, 무슨 뜻이 있었던 것 약간 같아요. 쑥스러웠던 아니고, 걸까? 뭐 여러 제가 이제 제시를 한다는 건 제가 정말 처음이거든요. 네. 사실 저는 방송 출연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제가 네. 좀 최근에 쓴 게 있어서 음. 용기를 좀 내봤습니다. 아유,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기대됩니다. 네. 이따가 나누도록 하고요.
연말 기분이 하나도 안 난다 이런 말씀들 참으로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연말을 보낼 수 있을지 센터장님 코로나 시대의 이 연말 어떻게 네. 마무리하는 게 좋을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참 뭐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든 시기인데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이 전에 주로 사스 같은 때 감염으로 격리되고 확진돼서 힘들었던 분들 중에 네. 누가 제일 후유증 없이 이겨냈나 이걸 연구했더니 네. 그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 내가 마음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네. 동료 사회를 위해서 오늘 참고 이겨내자 음. 이랬던 분들이 제일 후유증 없이 낫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기에 더 힘든 사람을 좀 돌아보고 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전달한다면 네. 자신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감이 됩니다. 정말 저희가 와닿네요. 앞에 예. 오프닝에서 공감 얘기를 했는데 네. 이타적인 마음, 공감. 사랑을 나누는 것. 좋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레시피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더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에릭 크랩튼이 부릅니다. Change the World. CPBC와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힘들 땐 전화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죠. 샵 1053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 방송 토크 전화 02268-9911 9912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에다가 힘들 땐 전화해 네. 검색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토요일은 자살예방 특집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정우 센터장님 또 원재영 시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재확산되고 있고 또 추운 겨울 이런 연말에 우리 모두가요 벼랑 끝에선 막막한 느낌이지만 겉보기에는요 화려하고 또 잘 사는 것 같아도 한꺼풀 들춰보면 공허하고 더 외롭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누군가 붙잡아 주기를 바라는 분들 또 생애 경계선에서 괴로워하는 분들 있을 텐데 우리가 모두가 첫 번째 살아에서 이런 분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자살 연예인 보도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A양의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19살 A양의 꿈은 디자이너입니다. 그리 넉넉지 않은 집에서 자랐지만 틈틈이 아르바이트하면서 학비를 마련했고 디자이너로서의 꿈을 무럭무럭 키우고 있었죠.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서로 예민해진 나머지 남자친구와 다투다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혼자 보내게 된 생일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연예인이 생일 전날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렇게 성공한 사람도 세상을 떠나는데 나는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연예인의 자살 소식에 또 삶의 의욕을 잃은 젊은 여성의 사연인데요. 이게 그냥 한 가지 사례라고 보기 어렵게 아주 많은 젊은이들이 네. 나도 저런 적 있는데 이런 그렇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사례는 저도 지금 머릿속에 여러 명이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25세 이하는 여성 자살률이 여성의 그 실업률이 더 높거든요. 그렇죠. 하는 일도 많이 영향을 받고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인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네. 헤어지고 외로워지고. 네. 근데 이 나이 때는 조금 더 또 본인들이 좋아하던 사람이나 유명 연예인의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게 사실 그 심리보건센터에서 발표한 거 보면 자살로 돌아가신 분들이 평균 한 4개 정도 스트레스 요인이 연속적으로 네.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위기 상태에 어떤 잘못된 보도 하나가 있다. 네. 그럼 막 포화 상태에서 정말 쓰러질 것 같은 위태로운 바위 덩어리가 막 쌓여 있는데 그때는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만 얹어져도 그냥 네.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젊은이가 지금 현재도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저만 해도 지금 한 대여섯 분은 이 사연에 있는 사연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떠오릅니다. 네. 예.
근데 최근에 저도 뭐 영화 저기 드라마 뭐 여러 데서 봤지만 실제적으로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나라 그 걸그룹의 유명했던 셜리 씨가 또 자살해서 그 영향이 있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이럴 때 실제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뭐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20대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도 없잖아요. 네네.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사실 이 딱 12년 전에 네. 날짜도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 2008년 10월 2일에 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아는 연예인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네. 그달의 자살 사망이 그 전해보다도 1,000명이 늘었고요. 아. 700명이 똑같은 방법으로. 아, 네. 그다음에 저도 그때 제 환자를 처음 잃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똑같은 방식으로. 근데 그때 보도만 해도요. 저도 아직도 그 자기 생명을 끊을 때의 그 수단이 너무 자세하게 보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저도 아직 생생하게 그 수단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기억하시죠? 예. 네. 뭐 아주 친절하게 그림도 그려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1,000명의 영향을 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예. 올해 2020년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네네. 이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로빈 윌리엄스 같은 분이 들어가셨을 때 미국의 자살률이 좀 올라가고요. 네네. 뭐 전반적 영향을 주는데 그 매개가 이제 언론과 SNS가 되는데 물론 이 그렇죠. 기자님들이 누구한테 그 안 좋게 하려고가 아니라 이제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실 때에 네. 아까 말씀하신 누군가 정말 힘겹게 어떤 마지막 순간을 고민하는 사람한테는 네. 그 기사에 쓰여 있는 어떤 자살의 수단이라든지 예, 예. 네. 문구 하나. 네. 근데 반면 그 기사 맨 밑에 이렇게 힘들 때 영향받는 분은 자살 예방 전화 해보세요 이런 말이 네. 있느냐 없느냐. 연락처까지 예. 요즘은 다 남기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 최근 기사에서는 그 기사 하단에 늘 그런 메시지가 예. 붙어 있는 네. 걸 보고 제가 정말 안심이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기사는 클릭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위기에 처하지 않더라도 다 그렇죠. 클릭하는데 그 밑에 도움을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딱 드러나니까 네. 이게 되게 든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사회 유명인들의 주는 그 영향력이 대단한 거고 또 언론이 또 자제하고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따라하지 않도록 예. 좀 조심 좀 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방법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원재현 씨님들 이렇게 보시면 또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 이게 창작일까 아니면 스타성에 대한 어떤 경쟁일까요? 보실 때 어떠세요? 그 언론의 기사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네. 그건 굉장히 내밀한 세계 같아요. 저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 예단할 수 있는 건 예단할 수 아니에요. 없어요. 아무리 예. 고투를 그렇죠. 알수 저도 없죠. 있잖아요. 네. 모르고 백 박사님도 모르고 네, 네. 우리 맞아요. 모두 다 같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스타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고 네. 그럴 때 근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전 김승섭이라는 그 학자의 글에서 그런 단초를 찾았는데 네. 이 사람이 아픔이 길이 될 때라는 책을 통해서 멋진 말을 했어요. 뭐냐면요. 네. 일본의 한 재난 연구가를 만났대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대형 재난을 당했을 때는 정부가 지원을 해요. 네. 지원을 하지만 누구도 그 내용을 입에 올리지도 않고 언론도 보도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지원 내역을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특수한 상황만 빼고는 네. 특수한 상황 빼고는 재난 당사자가 애도하고 치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가 침묵한답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참 문장을 잘 쓰는데 김승호 씨가 그게 한 사회의 감수성이고 실력이다.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메모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침묵하고 돌봐주는 거 있잖아요. 침묵이 네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그래서 섬세함이 그래서 공간 같은 경우 김연경 씨는 네. 타인에게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감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우리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 자세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관련 보도 지침, 원칙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선생님? 일단 그 지금 원재훈 씨님이 말씀하신 그 재난에 대한 보도 준칙에도 그게 들어가는데요. 네. 원래 이게 보상금을 보도하지 않는 거거든요. 세계적인 기준은. 네. 근데 우리나라에 뭐 지금 10년 안에 여러 재난이 이후에 그 보상금 보도하고 나면은 국민들이 피해자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네. 다른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을 언론이 매개할 수 있고요. 예. 지금 자살에 대한 보도도 네. 이게 다행스러운 게 이걸 만든 것부터가 기자협회하고 네. 한국자살예방협회가 2004년부터 만들어서 네. 뭐 지금 이제 3.0까지 왔는데요. 이건 복지부하고 계속 그러니까 개선해 나간 계속 거군요. 개선해 나가서 예. 뭐 지금 핵심은 이제 헤드라인에 자살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숨진 채 발견된다든지 헤드라인에 자살을 쓰지 않고 네. 자살 방법이나 도구,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거나 추정하지 않고 네. 사진이나 영상은 더 주의하고 네. 이걸 뭐 미화하거나 합리하지 않고 또 유가족의 인격이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침만 잘 지켜줘도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만 해도요. 이게 지켜지는 듯 했다가 어떤 한 언론에서 유가족이 원치 않았는데 그렇죠. 예, 보호돼야 될 사생활적인 부분을 슬쩍 보도했단 말이에요. 네, 알죠. 그러니까 그 보도한 그 언론사는 정말 여론의 문매를 그냥 흠씬 맞았죠, 사실. 그게 달라졌더라고요. 저희가 2017년 12월에 어떤 유명 연예인 자살이 또 있었을 때 그분이 세계적 스타였기 때문에 해외 언론에도 다 나왔거든요. 근데 해외 언론 기사는 이걸 정말 100%를 지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근데 그때 기자협회랑 세미나를 하면 어떤 분은 아니 이게 이런 게 근거가 있냐 이렇게 묻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기자님이 우리 딸이 2008년 10월에 어떤 대학병원에 입원했었다. 앞에 그 유명한 일이 있은 다음에 그때 응급실에 병실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실려오고 죽어가는지를 내가 내 눈으로 봤다.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얘기하신 게 3년 전이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또 지지난달에 언론 기자협회하고 세미나를 할 때는 99%가 그 한 언론이 그건 정말 대단히 잘못했다고 얘기하시고 그 밑에 또 국민들의 댓글이 뭐 정말 인식이 정말 확 달라졌죠. 이미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너 특종했다 이게 아니라 그래 너 특종했다고 생각하니 도대체 너 뭐 마음이 있는 아이니 막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시민들이 분노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아까 원신이 말씀하신 그 섬세함, 사회의 성숙도, 감수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요. 저희가 이제 자살 특집 괜찮지 않아도 괜찮으나 이거 좀 특집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마다 또 이렇게 상담 전화하고 싶은 분들 또 고민이 있는 분들 이렇게 좀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이 좀 알려주시죠. 네. 우리 자살 예방 상담 전화는 1393입니다. 국번 없이 네 자리 1393을 1393. 누르시거나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 0199번을 하시면 되는데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올해 이 전화가 60%가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다행히 뭐 자살이 늘진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는 거는 긍정적인데요. 그래서 전화를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올해 뭐 복지부도 한 3배 인력을 투입하고 해서 지금 한 60-70%를 받는데 저녁 시간엔 더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절대 한 번 걸고 아이고 안 되는구나 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걸고 꼭 부탁드리고 꼭 본인이 힘든 사람만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냐를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도 정말 좋네요. 그렇죠. 내가 위기가 아니어도 그렇죠. 내 주변에 누군가가 위기인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할 때 그 도움을 구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이자 그게 바로 섬세함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겁니다. 뭐 얘기하신 거. 그래서 전화번호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1393 그리고 1577-0199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네. 노래 소개해 주시죠. 자탄풍입니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TBC와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힘들 땐 전화해. 토요일에는 자살 예방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종우 센터장님, 원재윤 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의 자살 보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서도 한층 섬세해지고 성숙해진 모습을 확인해서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네. 해외의 사례를 보면서 또 우리가 차용해 올 것은 무엇인지도 더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의 사례 들어보죠. 전설적인 락그룹 보컬인 그는 평소 만성 기관지염과 만성 통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우울증이 있었고 약물 중독에 빠져 있었죠. 그의 죽음이 알려졌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은 정말 헛되고 비극적인 일이며 그의 자살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말했지요. 언론은 가능한 한 보도를 자제하고 자살 예방 핫라인을 알리는 글을 기사 하단에 덧붙였습니다. 네, 해외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전설적인 락그룹의 보컬 누구지? 하고 궁금해지는데 이런 궁금증이 제일 먼저 드는 거죠. 이게 몇 년도인지 제가 한번 맞춰보게 몇 년도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이게 1994년입니다. 되게 옛날이네요. 네. 예, 정답 그냥 발표해 주세요. 너무 옛날이라. 예, 그럼요. 뭐 영화도 있습니다. 이게 너바나, 커트 코베인, 네. 되게 전설적인 락스타였고, 대단한 분이었죠. 거의 더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 청소년 젊은이들의 아주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국 언론을 포함해서 미국 사회 전체가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던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분이 이제 평소에 우울증이 있었던 거 다 알고 있었고 통증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마약 중독에 빠져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고, 물론 그 사인에 대해서 얘기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경찰은 이제 자살이라고 확정을 했고 우려한 상태에서 그때 그 이제 부인이 이제 분명히 이건 잘못된 일이다, 아팠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리고 언론도 보도에 굉장히 신중해하면서 놀랍게 자살이 증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잠깐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정서와 우리의 정서가 좀 다르다는 걸 여기서 느끼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라면은 고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 그의 죽음은 헛됐다, 그의 선택이 못하죠.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고인의 어떤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하거나 어떻게 고인에게 이런 누를 끼칠 수가 있는가, 그에 대해서 이것이 말하자면 평가적인, 이미 고인이 된 사람에게 이런 말하자면 나쁜 말 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인식이 강하게, 이런 정서가 강해서 이 부인이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우리 정서로서는 더 충격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유가족에게 이런 걸 기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중에 1등이거든요. 그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인데, 그것도 자살로 잃었을 때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커다란 고통인데, 그때 유가족이 여기에까지 관심을 가져야 될까? 그래서 이걸 누군가에게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슬픔을 위로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문제인데, 근데 이제 그분은 그때 오히려 다른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받을 것을 더 염려했던 거죠. 그게 정말 존경스럽네요. 그래서 비난했다기보다는 고인을 근데 그게 정말 아팠는데 다른 도움을 받지 거죠. 못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비난했다라고 하는 건 너무 그거를 일차원적으로 해석한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고인에 대해 나쁜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문화적 강박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가 탄 선택을 했지만 그 사람이 나빴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분리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또 이게 선택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 부인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심한 우울증이나 또
어떤 중독 상태일 네. 때는 이게 좀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네. 선택이 아니라 아파서 현실적인 판단을 감각을 제대로 잃어서. 못했다는 거죠. 잃어서 음. 이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상태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언론이 또 같이 동참하면서 자제를 네. 했다는 거. 네. 이거는 우리랑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많이 고쳐졌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예, 이게 결국은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네. 네. 실제로 커트 코베인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해서 잘 아는데요. 이 사람은 항상 그걸 입에 달고 다녔어요. 그 말을. 왜냐하면 나는 그 락의 최정상에 서서 네.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네.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고 입에 달고 다녔어요. 항상. 어. 그래서 그 네. 팬들이 어떤 그 너바나 팬들은 또 광적인 게 있어요. 사실. 그 부인도 아주 대단한 여성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떤 그 이런 분들의 그 극단적 선택은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절이 없으면 진짜 어마무시한 그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번 케이스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구나 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그럼요. 예. 그 이후 어떻게 보도가 되느냐에 그게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추종자들이니까요. 거의. 예, 그런데 정말 신기하네요. 줄었어요. 예. 이런 언론과 또 유가족의 표현 이런 것들이 자살률이 급등하는 걸 실제로 억제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성과가 나온 거죠. 말하자면 성과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그렇죠. 올라갈 것 같았던 조심스럽죠, 걸 말이. 예. 안 올라가게 했다는 것은 대단하지 않나. 대단한 거죠. 네. 이게 실제 그 오스트리아도 사실 유럽 나라들도 뭐 6, 70년대에 자살률이 다 높았었는데요. 네. 오스트리아는 아예 이제 언론이 자율적으로 법에 의한 게 아니라 네. 자율적으로 자살에 대한 것을 우리 보도하지 말자 네. 이렇게 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했더니 네. 자살률이 줄어든 거죠. 아. 그냥 보도를 하지 않았을 뿐인데. 아, 네. 네. 그래서 언론의 영향력이라는 게 진짜 막강하네요. 그럼요. 오늘 저희가 특집으로 이게 자살 예방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서로 공감도 만들면서 또 어떤 서로가 같이 힘든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었을까 눈여겨볼 수 있는 걸 또 방송에서 전달을 하고 네. 또 결국은 저희가 그 자살도 생명 존중도 함께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네. 자, 그럼 이제 이쯤에서 우리의 네. 마음 돌봄 레시피가 짜잔하고 등장할 수 벌써 있을 시간이 것 그렇게 같아요. 됐습니까? 네. 야, 이거 정말 시간 잘 가네요. 오늘은 특별히 예. 원재훈 시인님의 그렇죠. 예, 시인님 본인의 작품을 네, 제가 오늘 최근에 좀 쓴 우리에게 건데요. 선사해 네. 주신다고. 이게 시가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 네. 미발표신 예, 아직 거죠? 발표 안 그런 거예요? 했어요. 예, 아직 그 방송에서 발표- 처음 발표하시는 힘들 땐 거예요? 전화에 최초. 근데 이제 단풍을 전 연상하시면서 네. 단풍 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 같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 모습이 네. 그 단풍을 생각하시면 시를 들으면 네. 조금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우리 네. 박정희 PD가요 더 좋은 배경음악 깔 것 같아요. 단풍. 나무가 기도를 합니다. 울먹거리는 저 붉은 빛의 떨림. 간절하게 애틋하게 나무가 기도를 합니다. 나무가 붉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손바닥에 피가 맺힐 때까지 빌고 빌고 또 빌고 발바닥에 피멍이 들 때까지 걷고 넘어지고 멈추고 또 걷고 걸어 나무가 걸어온 자리에 울려 퍼지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 가을비가 지나가고 기도를 멈춘 나무가 선 자리에 떨어지는 나무의 손바닥 발바닥. 주여, 이제야 당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내 손바닥에 떨어지는 나무의 붉은 손바닥, 신의 손바닥. 이토록 가벼운 당신의 사랑을 이제야 보고 맙니다. 좀 어울리죠. 아. 네, 이거 제가 문득 한 게 아니고 네. 이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꼭 그런
그 나무에 붉은 단풍잎 같다. 네. 그래서 나무처럼 그렇게 완성할 때까지만 좀 살자. 네. 지금 좀 힘들어도 네네. 그 나무가 이렇게 완성돼서 단풍을 들게 하려면 최소한 한 70, 80은 살아야 되거든요. 인간의 나이로 치면.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 살아보자 이런 의도도 저 있어요. 원재현 시인님 네. 지금 마음 레시피를 해주셨는데 네. 요 시 전체 단풍이잖아요. 네. 이 제목은 단풍이죠. 그 중에 좀 몇 가지를 한번 더 이렇게 몇 소절 한번 근데 가장 그래도 좀 사실은 이렇게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 네. 여기 와서도 많이 고쳤어요. 이게 완성이 네. 지금 아니고 네. 이걸 하려다 보니까 또 이게 시가 되려면 아마 몇 번은 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오늘 사실 시를 찾다 잘 못 찾았고 네. 그래서 사실 이걸 하면 전 어울리겠다. 지금 버전이 좋습니다, 시인님. 그래요? 네, 저도 말까요? 그래요. 공감입니다. 그럼 지금 이거로 상태. 확정하죠. 방송으로 나간 거. 그러니까 괜찮아요. 네. 저는 고맙습니다. 예.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라는 그냥 그 네. 시작부터 나무가 기도를 마음이 합니다. 쿵 예.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단풍이 그죠? 예. 나무가 기도를 합니다 할 때 예. 사실 우리가 보통 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네. 어느 때는 나무 밑에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그렇죠. 또 나무가 주는 그늘에서 예. 우리가 휴식도 취하고 또 나무에서 주는 산소가 결국은 우리의 힘이 되기도 하고 우리 센터장님이 한마디 하고 싶은 그 말을 잃으셨어요, 센터장님. 아니 욕구가 네. 지금 가득 차오르셨어요. 평소 네. 말을 좀 아끼시는 편이지만 네. 저는 뭐 여기 와서 제가 사실 우리 원시인님한테 매주 위로를 받고 가는 아이고, 기분인데 네. 제가 어제는 이제 우리 중증 정신질환으로 힘들었던 분들한테 강의하다 맨 끝에 네. 저희가 그 외상 후 성장을 설명하면서 제가 흔히 보여드리는 나무 사진이 있거든요. 네. 그래요. 그게 태풍을 맞아가지고 휘었다가 네. 근데 태풍을 맞고 이렇게 쓰러지고 아까 같이 그러다가 그때마다 나무는 또 뿌리가 더 깊어지겠죠. 예. 버텨야 되니까. 예. 예. 그렇죠. 이렇게 예. 강해지고 맞아요. 강해지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겨울이 지나서 이제 새싹이 예. 피어나는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보통 마치는데 이게 시로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해서 전 아주 그냥 감동했습니다. 지금 센터장님이 비교한 것도요. 음. 이 공감을 플러스 시키고 있으세요. 야. 네, 원재훈 시인님 오늘 정말 귀한 시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네, 계속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좋은 걸 뽑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이 토요일이 이렇게 마음 따뜻한 시간이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 네. 새삼하고요. 네. 네, 센터장님 그리고 원시인님께 새삼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이 토요일 자살 특집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정호 센터장님 원재훈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네, 저희는 끝곡 전해드리면서 네. 이제 인사드릴게요.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끝곡은 김세화가 부르는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 전해드리고요. 저는 최현정이었습니다. 네, 저는 박마리였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